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들의 자산관리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알피스의 제이슨 유 상무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이 와 있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저희는 미국에 오래전에 이민 와서 분에 넘치는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고생스러웠지만 남부럽지 않게 자란 아이들을 보면 참 감사하고 보람된 기억입니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재산을 다 싸들고 갈 수는 없을 터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떠날 생각을 하니 한편으로 부모의 고생을 아이들에게 피할 수 있겠어서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돈이 독이 되어 그들의 인생을 망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이신 제이슨 상무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하는 대답에 따라서 자녀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돈이라는 것이 뭐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고 뭐 하는 염려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제 경험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봐도, 네. 제가 저는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뭐 군대도 갔다 왔는데, 네.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네. 유난히 이렇게 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녀들이 많이 있는 학교였어요. 네. 가만히 보면 어떤 친구들은 참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좀 부모님 돈 믿고 까분다 하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었고, 네. 네. 또 반면에 정말 이름만 대면 다 네. 알만한 집안의 자녀들인데도 네. 정말 겸손하고 네. 사람을 대할 때 존중, 네. 성품이 예. 예쁘신 분들. 아주 훌륭한 성품을 네. 가진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네, 참 이렇게 네. 보면은 돈이 똑같이 많은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한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자녀를 망친다라는 네. 우리 흔히 하는 말인데, 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생각해 보면 네네. 자녀를 망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뭐 자립심이 저하된다. 네. 돈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네. 이제 독립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네네. 또 이제 두 번째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돈 무서운 줄을 모른다. 네. 뭐 이런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네,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릴 때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쵸. 그게 사실 어떤 말인지 돈의 이런 어두운 점을 알아야 된다는 말인지 어떤 의미에서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이 돈 무서운 줄을 모른다, 돈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깊은 네. 의미가 담겨 있죠. 네.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돈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된다라기보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돈이 무섭지 않은 거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오. 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사실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는 돈이 없거나 네. 아니면은 뭐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돈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네. 뭐 이렇게 자살에 이르렀다라는 어떤 안타까운 얘기들도 많이 네.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네. 면들을 보면 참 돈이 무서운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말씀을 나눴듯이 네. 첫 번째, 두 번째 생존 단계와 이 충분 단계에 네. 닿기까지는 돈 한 푼 더 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살림이 그만큼 나아지는 거니까. 네.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네. 우리가 좀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돈이 있으면 네. 살 수 있는 게 많죠. 네. 뭐 물건들, 자동차, 집 살 수 있는데, 네. 과연 정말 거기에 진짜 중요한 가치가 네. 담겨 있을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사실 돈이 있으면 생활이 편안해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거, 그거는 사실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사실 뭐 예전에는 TV 광고만 그랬지만, 네. 요즘에는 뭐 소셜 미디어,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계속해서 너가 이 가방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다, 아니면 뭐 이 좋은 차를 갖게 되면 더 행복해질 거다, 뭐 이렇게 네. 계속 설득시키려고 하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가치라는 것이 네. 정말 돈에 있는지, 눈에 보이는 가치와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그러니까 높은 가치가 실제로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돈이 있으면 생활이 안락해지고 편안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뭘까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편해요. 네. 그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네. 뭐 좋은 차,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네. 소셜 미디어나 뭐 광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듣잖아요. 네. 마치 이 집에 살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고 뭐 네. 저 차를 타면 진짜 멋있어 보이고 누구나 우러러볼 네. 것 같고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우리가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첫 번째는 네. 누구나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네. 누가 봐도 정말 가치가 있는 삶이길 바라는 것이 있죠. 가치 있는 삶. 가치 네. 있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내가 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동안에 네. 나 자신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음. 살기를 바라는 것. 자기 자신에게도 만족감을 느끼는 삶을 말할 수 그렇죠. 네. 우리는 또 그거를 뭐 행복이란 네. 단어로 쓰기도 하죠. 누구나 네.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네네. 이 두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공통적인 가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가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이런 가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추상적인 가치와 눈에 보이는 가치 이런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가치는 일단은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죠? 뭐 materialistic한 거죠. 돈으로 네. 살 수 있고 네.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건 네. 돈으로 다 살 수 음.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눈에 보이는 가치 중에서 네. 최고는 돈이라고 생각할 그쵸. 수가 있는 네, 거죠. 요즘에 막 쩐의 시대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네. 또 있어요.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뭐 정직, 신뢰, 또 뭐 사랑, 네. 뭐 이런 것들이 우정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은 네. 돈과 바꿀 수가 없죠. 돈을 주고 살 수 없고 네.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네.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이에요. 이게 사랑을 봤을 때도 사랑이 가장 뚜렷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네. 그만큼의 희생이 따랐을 때인데 네. 눈에 보이는 가치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어느 게 높고 어느 게 낮으냐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보면은 또 돈 대신에 이제 사랑을 택한 사람은 또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돈보다 사랑이 높은 가치냐, 돈이 높은 가치냐 이런 거에 대한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 특히나 한국 드라마들 네. 이렇게 보면 네. 진정 사랑하지만 네. 좀 더 편한 삶을 위해서 이제 네.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삶을 선택하기도 맞아요. 하는데 그런 신데렐라 이야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그 사람이 그걸 선택했다고 해서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100불짜리 한 장과 네. 다이아몬드 원석이 나란히 놓여져 있을 때 네. 누군가가 다이아몬드 원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100불짜리를 가지고 갔다고 해서 네.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100불보다 못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여전히 있죠. 다만 이 다이아몬드를 못 알아보고 100불짜리를 선택한 사람의 네. 삶의 가치는 거기에 미치는 거죠. 거기 밖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intrinsic value, 네. 그 가치 자체는 네.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본질적 가치는 있지만 선택하는 사람의 그런 선택권에 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 질문으로 조금 돌아가서 그 여기 보내주신 사연에 부모님께서는 돈을 물려줬을 때 자녀를 망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높은 가치, 낮은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얘기를 나눴는데 네. 중요한 컨셉은 뭐냐면 네. 어떤 것이 더 상위 개념인지 더 높은 가치인지를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높은 가치와 낮은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네. 영향력의 흐름의 방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가치, 네. 돈이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가치를 움직이는 경우는 네. 많지 않아요. 뭐 네. 아까 뭐 드라마 우리 네. 얘기 잠깐 했었는데 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높은 가치를 저하시키지 않죠. 다만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네. 돈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런 분들 우리가 요즘에 그 드물지 않게 듣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폐지를 평생 주우면서 돈을 모으셨던 분이 네. 세상을 떠나시면서 뭐 수억을 사회에 기부를 하고 네. 떠나시고 네. 또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네. 돈을- 사회 헌신 기부. 그렇죠.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재산을 네. 가지고 이 시대가 지금 당면에 있는 풀어내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맞아요. 사람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분명히 높은 가치와 낮은 가치는 정해져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분명히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네.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질문자분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자녀들의 삶을 망칠 수 있지 않느냐, 네. 돈이. 네. 네. 이거를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돈은 네. 누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만큼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돈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듯이 네. 눈에 보이는 가치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낮은 가치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보다 네. 높은 가치가 있는 거죠. 네. 다만 중요한 건 네. 우리가 부모로서 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네. 돈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 양 생각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저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네. 네. 그럴 수 있겠죠. 뭐 어디 놀러 가기로 약속을 잡아놓고 아이들은 뭐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네. 회사에 갑자기 뭐 일정이 잡혀가지고 회사를 가봐야 된다. 네. 미안하다. 엄마랑 갔다 와라. 뭐 이렇게 하면 네. 의도치 않더라도 네. 자녀들한테는 아, 돈 한 푼 더 버는 게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구나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네. 또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세금 조금 덜 내기 위해서 이렇게 네. 막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뭐 속인다거나 네. 이렇게 하면 아, 정직함보다 네. 돈 한 푼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그 자란 아이들 돈의 이 위대함이 돈에 있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자라는 아이들은 네. 돈이 이 아이들을 망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망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전부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내 주머니 사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네. 내 자존감이 휘청휘청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은 money is democracy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까지 봤어요. 예, 그렇게 돈이 정말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믿는 사람까지 있는데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이런 자존감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돈이 없으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자존감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물질적인 것들인데 네, 맞아요. 물질적인 것들을 지탱할 수 없으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고 다만 반대로 네. 이 정말 높은 가치에 시선을 두고 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네. 돈이 많고 적고가 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이 있으면 네.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이 높은 가치를 실현해내기 위해서 네.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죠. 더 상위적인 개념이기는 하네요. 사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럼요. 그렇구나. 그럼 돈보다 높은 가치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 네, 가치 있는 삶을 살길 원하고 네. 또 가치 있는 삶을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길 원한다. 가치 있는 삶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네,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나의 삶의 진짜 모습이 얼마나 닮아 있느냐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네. 진짜 모습이에요. 내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는 알잖아요. 맞아요. 그 내 진짜 모습이 네. 내가 정말 추구하는 가치와 얼마나 닮아 있느냐가 네. 내가 얼마나 만족감을 누리면서 네.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네.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이슨유 상무님께서는 부모님께서 어떤 돈에 대한 가치관을 알려주셨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으셨어요. 뭐 사실 뭐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풍족한 분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그 일화가 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휴가를 나서 집에 갔어요.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던 낡은 차를 저희 어머니께서 여전히 타고 계시더라고요. 어디 뭐 네. 식사를 하러 가는데 막 달달거리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죠. 엄마 이제 좀 편안해지셨는데 차 좀 바꾸시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하면 안 되냐 하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재훈아, 제가 한국 이름이 재훈인데 재훈아, 엄마가 옛날에 넉넉하지 못했을 때는 이 너희들 저희 형이랑 이모 집에 맡겨놓고 뭐 여기저기 돈 벌려고 쫓아다니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내가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마음이 작아지더라. 지금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좀 편안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 복을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혹시나 누군가의 마음을 작아지게 하면 어떡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저는 그 한마디가 사실 굉장히 짙게 남으셨네요. 저도 듣기로 다른 사람의 그런 처지나 입장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셨던 그 마음이 전해져서 저도 뭔가 약간 뭉클한 마음이 드는데요. 네, 돈보다 이렇게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꼭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높은 가치를 보고 그것을 닮은 삶을 살아가면 돈의 많고 적고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통장 잔고가 나의 자존감을 결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눈에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앞에서 덤벼도 네. 내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고 나의 선 자리가 휘청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질문자 분들의 자녀가 이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수천만 불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절대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혹시 록펠러라고 아시죠? 네, 유명한 그 락펠러 센터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어마어마한 네. 부자셨고 네. 이분의 일화가 있는데 네. 뭐냐면 이 사람이 24살 때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 가솔린을 만드는 이 정제하는 사업에 투자를 다 했어요. 근데 26살이 됐을 때에 사업이 위기가 왔죠. 이 가솔린은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운송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헤어나야 된다. 돌파구를 찾고 있는 시점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철도에 완전 그 모노폴리, 그러니까 혼자 장악하고 있었던 네. 벤더빌트라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 사람을 만나서 네. 단판을 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간신히 약속을 잡았어요. 벤더빌트는 뉴욕에 있었고 록펠러는 이제 중부
지역에 있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록펠러는 그때 아무도 아니었던 청년이었고 밴더빌트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이었어요. 약속을 잡는 것조차도 아주 힘든 일이었는데 약속을 잡아놓고 이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너무 긴장이 되는 거죠. 막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내가 원하는 딜을 따낼 수 있을까?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다가 이제 당일 기차를 타고 떠나야 되는 날이 됐어요. 이제 아침에 6시 반 기차를 타야 갈 수가 있는데 먼저 짐 가지고 가야 되는 짐들을 이제 마차에다가 실어서 보내고 그 다음 마차를 타고 이제 가면 그 기차를 정시에 탈 수 있는데 마차가 늦게 왔어요. 힘들게 약속했는데. 네, 어렵게 잡아놨는데 늦게 와서 이제 그 마차를 모는 기수한테 아주 노발대발하고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아주 간신히 기차역까지 갔는데 기차를 놓치게 된 거죠.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망했다. 내 사업은 이렇게 밴더빌트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망하는구나. 한탄을 하고서 이제 그래도 혹시 뭐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그 다음 기차를 어떻게 잡아 타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뉴욕쯤에 와가지고 기차가 갑자기 멈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이 전 기차의 탈선 사고로 잠깐 정체가 있을 테니까 양해해 달라는 방송이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전 기차가 다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 기차를 탄 대부분의 승객들이 다 몰살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유명한 앵골라의 그 사건인데 악몽이라고 네.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 네. 록펠러가 그 기차에 탔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놓친 거예요. 놓쳐서 그 다음 기차에 탔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록펠러가 이제 그 자서전에다가 썼던 내용이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 사람이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네. 그 전에는 막 이 사업을 망하면 안 되는데 성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서 네. 너무 긴장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니까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내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구나. 네. 더 높은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밴더빌트를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되고 미팅을 하게 됐는데 밴더빌트가 나중에 이제 회고록을 통해서 했던 얘기가 청년 록펠러를 만났을 때 이 친구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사람이다라는 거를 내가 느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점에서 감당하기 힘든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그 네, 높은 가치를 높은 가치. 바라보는 거겠죠. 네. 그때 그 전까지는 네.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사업을 살려야 되고 거기에 초점이 돼 있었다면 네. 그 사건 이후로 내 의도와 상관없이 더 높은 가치에 초점을 맞추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미팅에서 26살 청년답지 않게 밴더빌트라는 사람 앞에서 아주 침착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피력할 수 있었고 원하는 딜을 따낼 수 있었다는 거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돈보다 훨씬 높은 가치 그리고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요즘에 투자의 흐름도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네, 맞아요. 요즘 그 예전에는 수익성만 봤죠. 네. 어떤 회사이든 상관없이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속된 말로 장땡이고 뭐 위험률이 낮으면 이제 그거를 찾아서 무조건 투자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그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가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또 어떤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이런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회사들에는 투자하지 말라라고 굉장히 그 explicit하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그 고객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아예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흔히 우리가 ESG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E가 environmental,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인, 그리고 S는 그 socially responsible, 뭐 사회 투자, 사회 책임 투자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죠. 또 이제 G 같은 경우는 governance. 이거는 뭐냐면 회사가 운영됨에 있어서 얼마나 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또 뭐 work-life balance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워라벨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한국 전문 네. 용어인데 그 회사에서 예전엔 일만 최대한 많이 시키고 막 네. 그랬었다면 지금은 얼마나 이 그 직원들의 가정까지도 책임을 지면서 이런 그 후생이라고 하나요? 그런 복지 후생. 네. 복지를 그 신경 쓰면서 투자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 실제로 점수를 매기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ESG 팀은 이런 ESG 레이팅이 그 매겨져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말로만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로 이런 어떤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 책임 을 다하고 그리고 이 거버넌스에 관련해서 얼마나 이 컨시스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어긋난다 그러면 투자를 피하고 오히려 더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요점이 아닌 거죠. 네.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이 투자를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요즘 투자자들의 추세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부자들의 자산 관리 제이슨 유 상무님과 오늘 함께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